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영상을 녹음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주식 관련해서 물론 주식 관련해서가 이제 사람들이 구독자도 많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요즘에는 또 영상이 올라오는 게 주식 관련해서 영상들이 올라오는 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됩니다. 뭐 상승장의 초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패널로 출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작년에 했던 말이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2023년은 최악의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는 엄청난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었다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관련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수많은 대중들이 중심을 못 잡겠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 하게 됐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는 물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홀딩합니다. 옛날서부터 비트가 됐건 뭐 ETH가 됐건 그 나머지 알트코인이 됐건 뭐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났건 어쨌건 제가 바라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짜잘하게 뉴스가 뭐라고 나오건 신경 안 쓰죠. 어쨌건 여러분들도 잘 보셔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에 이제 들어가는데 카카오페이가 업비트와 시세 연동 코인 자산 관련해서 뭐 키우는 핀테크사들 뭐 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작년 11월 달인가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행이 됐죠. 카카오페이가 업비트하고 연동된다. 이 얘기는 뜻하는 바는 궁극에는 카카오페이는 결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업비트는 가상자산 관련한 거래소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맞닥뜨리게 될 거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움직인다.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디지털 뱅크 관련해서는 뭐 카카오뱅크하고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대표적인 이제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티몬이나 티몬페이 이거 보니까 갑자기 권도용이나 신현성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예, 당국에서 과연 금융 관련해서 과연 뭐라고 사법 제재를 과했는지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세력 얘기를 간간히 이제 말씀드리고 그게 다 개입이 돼 있다.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이런 걸 말할 때 음모론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지 개입이 다 돼 있습니다. DCG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하고 분명히 관련이 돼 있는 데입니다. 어쨌건 그래 저는 이런 거 누가 뭐라고 하건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예, 아마 가장 크게 올라갈걸요. 가장 장기적으로 관련한 모든 이들이 투자한 모든 기업들은 어쨌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카카오페이가 움직인다. 티몬페이도 앞으로 향후에 할 거고 카카오페이가 하면 네이버도 분명히 움직일 거고 자 양대 산맥이니까 커뮤니티 그러면 삼성페이는 최종에 움직이겠지만 향후에 이들이다 SG 페이도 그렇고 페이코도 그렇고 다 궁극에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브릿징 역할을 분명히 할 거고 이들도 또한 개별적으로 STO 관련해서 발행하는 중간 주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들은 근본 자체가 원래 금융업이 아니에요. 1군에 있는 뭐 신한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런 금융업을 근본 업태로에서 그러니까 태어난 그런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커머스하고 관련된 거? 근데 왜 이렇게 페이먼트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공을 들일까? 거기엔 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특히나 이제 결제 관련해서 뭐 이런데 이제 막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향후에 비자 특히나 이제
최종에는 애플페이가 움직이겠지만 중간에 알리페이, 마스터카드, 구글페이, 뭐 페이팔, 아마존페이 뭐 이렇게 쭉 이들도 또한 카카오페이가 보여줬던 그런 역할을 가상자산 거래소와 뭐 파트너십 관계 발표가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유 없는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진짜 대중몰이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미디어를 통해서 양몰이 하는 거고, 이유 없이 상승하는 거는 비하인드에서 작년 12월부터 1월 어느 순간까지 기관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명분이 있게 상승을 했었다면, 자, 명분이 있게 만약에 상승을 했었다면 더 많은 대중들이 더 들어왔겠죠. 근데 명분 없이 찔끔찔끔 계속 올라갔던 걸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관 유입 시그널이다. 지금에서야 이런 게 나왔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몇 푼 투자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반등을 했나?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그때 폭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2019년에 상승 리바이벌이다. 예, 상승 반복을 연상시킨다. 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지금서부터 6일 후가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물론 0.5%가 나올 가능성도 전면 배제하지 못하는 건 기정사실이긴 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작년과도 같은 2022년과도 같은 강력한 금리 인상을 2023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여기에 좀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제네시스에 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크립토 랜더 뭐 제네시스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비트코인 뭐 예수 지저스 뭐 예수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죠.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 옹호론자 로저버가 여기 제네시스한테 돈을 빌렸었대요. 이 얘기도 이제 우린 몰랐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다 이런 인물들이, 다 네임드 있는 이런 인물들이 지아누라든가 아니면 뭐 로저버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궁극에는 다 알게 모르게 개입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90만 달러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돈 없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오늘 오전 되니까 또 돈이 있다라는 얘기가, 어쨌건 뭐 이것도 그냥 의미 없는 기사이긴 한데, 예. 뭐 시간이 분명히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일 남았네요. 예. FED 금리 발표까지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6일 남은 현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결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CBDC가 나오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은 사라질 거고 스테이블 코인도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USDT랑 USDC, 특히나 이제 USDC는 미국 정부에서 이미 인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까지 이미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 잡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서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USDC 같은 경우는 블랙록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비자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 사는 DCG 그룹의 초기 투자자이죠. 자, 이 인프라 관계를 절대로 이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건 그리고 마소에서 VR 직원을 줄이고 메타버스 야망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거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마소에서 결정을 내렸대요.
알트 스페이스와 홀로렌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 쓰는 거. 근데 혼합 현실 팀을 몰살시켰다. 이 팀을 해체시켰다. 그럼 우리는 이 뉴스만 보면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관련해서 이게 우리는 상상만으로 뭐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러는데 탁상공론으로 그러는데 마소에서 이런 결정 내렸으면 이거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러면 메타사도 별 볼 일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런 산업이 침체기에 빠지면 가상자산도 별 볼 일 없겠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 함정이 있어요. 왜 여기 마소에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마소는 메타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모든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세력 위의 세력이라는 마소의 빌 게이츠 회장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분이 사실은 뭐 핵심 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미국에 있는 뭐 농지의 70%를 이분이 매수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건데 식량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될 거라는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사실은 뭐 그런 뭐 음모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기정사실화되고 고착화될 거고 인플레이션의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중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에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는 그래서 신흥국과 이제 뭐 밀 생산 뭐 아니면 쌀이나 뭐 어떤 뭐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신흥국들의 왜 수많은 거대 자본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거기에 자본을 집중을 했었는지 궁극에 장기간에 걸쳐서 분명히 결과 도출될 건데 어쨌건 메타는 마소하고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면서 메타사는 뭐 아시겠지만 VR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는 메타퀘스트 프로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당연히 마소 입장에서는 메타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모든 마소에서 움직이는 뭐 사무적인 플랫폼 뭐 어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독 경제 서비스를 지향하는데 그 지향점이 메타사 안으로 흡수됐다. 그래서 궁극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구도로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현재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소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팀을 해체했다고 그래서 그 뉴스를 보시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마소에 분명히 결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게 됐고 청년 뭐 사라지는 한국 취업자 증가율 뭐 2040년에 OECD 꼴찌 이런 얘기 인구 관련해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근데 사람들은 이거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찰리 브라운은 옛날서부터 뭐 인구 감소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특정 국가를 뭐 지칭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어떤 그랬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왜 지금 와서 미디어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할지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면 그 안에서 뭘 해도 어차피 적은 파이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와 모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이대론 교육 임용 뭐 빙하기 온다 뭐 20년 폭탄 돌린 정부의 실패 정부 탓을 돌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그냥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사범대학 갔던데 그 임용고시 보고 고생한 그 친구들 결국에는 임계점에 달해서 여기 임용고시 낭인 발령대기 일상화 그래서 발령대기가 생각보다 아마 되게 길어질걸요. 생각보다 그리고 발령돼서 설상 들어갔다고 해도 그 노동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건 뭐 이런 일이 비단 뭐 교육계 현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하고 우리가 뭐
지금 임하고 있는 자영업이나 모든 산업하고 다 관련해서 저는 파이가 궁극에는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코인 투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예전서부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네. 인플레는 올라가고 어떤 그 노무비는 올라가고 시급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순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대부분 95% 이상은 여기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난방비 이어 전기, 가스, 택시, 지하철, 버스 요금, 생필품, 줄인상, 취약계층 시름이다. 여기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정부 탓을 엄청 하겠죠. 그러면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프랑스로 간다, 특정 국가로 간다, 이민을 간다. 그러면 거기는 이게 안 올라갈까요? 똑같다는 거죠. 네, 똑같아요. 전 세계는 똑같아요. 어느 순간. 자, 그래서 이거를 감나라 대추나라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네. 탓하면 뭐예요? 네, 변하는 게 없는데. 원달러 환율 3.8원 하락 1231원. 자, 작년 말에 수많은 미디어가 달러를 사모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강달러로 인해서 신흥국들은 다시 양털깎기가 될 거라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또 휘청휘청거렸던 사람들이, 대중들이 있었을 거고, 결국에 그런 말 했던 사람들도 대중의 일원이었다는 거죠. 미디어의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달러는 과연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그릴까? 달러는 궁극에는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시세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모든 국가는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점진적으로 배제시킬 가능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를 중심에 둬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또 하나, 아마존에서 의약품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동네 약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어플 중에 내가 진료를 받고 약 배달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이거 대기업이 낀 거잖아요. 이 구독 서비스를 한대요. 동네 약국은 이 혈압약 관련해서 아니면 일상적인 그냥 자주 먹는 약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양제가 됐던 처방 받아야 되는 특정한 그런 약들. 그럼 이거를 아마존에서 이렇게 한다? 한국에서는 쿠팡가도 같은 존재가 이걸 한다? 그럼 동네 약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발 뻗고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약국이 그러면 약국의 문제일까? 나머지 똑같은 자영업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 자영업 시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궁극에는 그 자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그려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끌고 왔고, 제가 중국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넘어설 거다. 근데 결국엔 테슬라 넘버는 중비아디 미 포드에 공장 품고 해외도 달릴까? 내수에선 이미 넘어갔고, 자, 해외 시장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슬슬슬 움직이죠. 중국이 GDP, GNP가 되게 낮지만 내수 시장이 점점 커지면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달러에 관해서 배척하는 이유가 이게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달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어떤 그 비하인드가 환경이 조성됐던 거죠. 기존에는 GDP, GNP가 낮았기 때문에 내수 시장 형성을 못했는데, 지금은 굳이 미국한테 달러를 받고 종이를 받고 물건을 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내수 시장을 키우는 거고, 중국도 내수 시장을 키우는 거고, 그 상황에서 달러의 어떤 발권력이나 어떤 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점이고 지금이 초입이지. 예? 진짜 크게 봤을 때 2025년과 2030년까지 봤을 때 2030년이면 아마 달러는 거의 예, 사라졌다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쯤 되면 스위프트 2.0이 거의 완성이 됐겠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관리비가 2배, 뭐 난방비, 폭탄, 최강한파의 뭐 한숨만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올해 2분기 가스, 전기 요금 인상 예정 또 인상을 한다고 얘기가. 그러니까 2분기면은 봄이죠, 봄. 봄이니까 그때 되면 지금보다 요금이 내려가니까 정부 차원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요금 많이 올라갔을 때 인상하면은 그게 더 체감할 수 있으니까 봄이 딱 되면 난방을 꺼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끝이냐, 2023년에 인상이 끝이냐, 24, 25 쭉 만약에 상승을 하면 과연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나 아니면 신흥국들, 원자재하고 관련한 신흥국들의 위상은 지금보다 어떻게 될지. 제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GDP, GNP 성장률이 더 도드라지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서서히 이제 그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달러를 중심에 선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상에서 점점 이제 뭐 이 에너지나 원자재의 어떤 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흥국의 위상이 올라갈 거고 달러를 배척하는 그림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움켜쥐고 해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만 생존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긴가민가해. 사람들이. 왜냐면 투자를 했는데 안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알쏭달쏭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마 확신을 갖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